세종시록 40억원 세종 11년 8월 24일 무술 네번째 기사 1429년 면성덕 4년 병조의 창성의 두목 손중이 군마를 빼앗은 이를 주문하지 아니한 점을 추국하라고 전제하다. 병조의 전제하기를 창성의 두목 손중이 일찍이 의순관의 군마를 빼앗아 갔는데도 지금까지 숨기고 주문하지 아니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45권 세종 11년 8월 24일 무술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800여석의 국가 양국을 낭비한 김방의 처벌을 아뢰기를 김방은 가평에서 제목을 벌치하는 일로 인하여 800여석의 국가 양국을 앉아서 낭비하였으니 마땅히 그 미국의 수령을 반감한 액수를 장물로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유리 장 90에 도 2년 반에 해당합니다 하니 다만 장 90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세종 7억 45권 세종 11년 8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 7억 45권 세종 11년 8월 2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유맹문이 육전에 의하여 함부로 승진하는 추세를 막을 것을 상소하다. 예전부터 사람 쓰는 법은 의논이 결정된 뒤에 벼슬을 시키며 벼슬을 시킨 뒤라야 자규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감찰 김백행은 별다른 재능이 없으며 또 공적도 없는데 금년 7월 5일에 선공직장으로서 승진하여 주부가 되었고 이달 17일에는 본 감찰의 관직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반달도 못 되었는데 여러 번 벼슬을 옮겨준 것은 사람 쓰는 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송육전의 영락 3년 11월 1일 사무부에서 받은 판지에 감찰을 뽑아 등용할 때는 의정부와 대관으로 하여금 일찍이 중회의 드러난 벼슬을 지냈으며 현저한 정치의 공적이 있고 청망이 있는 자를 청거하게 하여 등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감찰의 선임은 더욱 엄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백행의 감찰 벼슬을 도로 거두시고 지금부터 감찰의 선용은 일체 육전의 의거하여 함부로 승진한 추세를 막으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45권 세종 11년 8월 2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추성을 강화에 보내 성틀을 살펴 정하게 하다. 이조 천판 추사강을 강화에 보내어 성틀을 살펴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5권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45권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천민이 거짓으로 양민과 간통하여 난 자식이라며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가보년 6월 28일 이후로 공사의 비가 양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는 모두 아버지를 따라 양민이 되는 까닭에 공사의 비로소 확실한 천인 남편이 있는 자가 자기의 아들을 양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양민인 간부와 몰래 간통하여서 낳았다고 말하고 증인을 세워 고소하여 남편 있는 여자의 아들을 가지고 간부의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있어 일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건대 이런 송사는 수리하지 말게 하소서. 또 공사비로서 한 달 안에 여러 번 남편을 바꾸어 양민과 천인에게 번갈아 시집간 자의 자녀에게는 자녀에 대하여는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가 처리하기에 현란하여 한갓 양민과 천민을 뒤섞게 될 뿐이 아니라 제 아비를 아비라 하지 않는 자도 또한 있게 되니 지금부터는 공사비로서 본래부터 일정한 남편이 없이 양인 천민을 바꿔가며 간통하여 낳은 자식을 양민이라고 소송하는 것은 수리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여러 조에 내려 같이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옳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5권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제주도의 방목과 도민관리책에 대해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상옥은 고득종 등이 상언하여 청하기를 한라산 가의 사면이 약 40쯤 되는 면적의 땅에 목장을 축조하여
공사의 말을 가리지 말고 그 목장 안에 들여보내어 방목하게 하고 목장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 60여 호는 모두 목장 밖의 땅으로 옮기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땅을 떼어주도록 하고 또 제주에서 도망온 사람을 끝까지 가려내기 위하여 하륙하는 초입인, 임진, 경내인, 입안, 이란, 어란 등 두 곳에 관을 설치하고 성을 쌓은 뒤에 제주 자제로서 능히 이를 맡을 만한 자를 선택하여 관승에 임명하고 하륙한 마필은 성 안으로 몰아넣어서 번식하게 하며 또 파선하여 표류한 사람들을 구유하여 목숨을 살려주는 일을 행하게 하며 또 제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는 제주에서 나오는 사람이면 제주 못 가는 행장에 줬고 제주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육지의 각 고을의 행장에 줬자 관승이 엄중하게 감사하여 행장이 없는 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게 하여 이쪽과 저쪽 사람들이 유의하는 일이 없게 하고 관승의 승진과 밤에는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며 제주는 토성이 메마름으로 농부들은 밭 가운데 반드시 팔장이란 것을 만들어서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하여 종자를 뿌린 뒤에는 반드시 소들을 모아다가 밭을 밟게 하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교 안에 소를 죄다 육지로 내보내라고 하여 본주의 백성들이 경농할 수 없습니다. 또 소를 번식시키고 있는 민호는 본래 많지 않으며 낮에는 사람의 집 근처에 방목하고 밤에는 팔장 안에 들어가 있게 하기 때문에 목장의 말과는 전혀 서로 섞이지 않으니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을 정지시켜 백성들의 소망을 위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 상언을 본주에 내리시어 처리하라고 명령하였던 바 이제 자세히 개품합니다. 한라산 아래에 목장을 쌓아 말을 먹이는 것과 하륙하는 초입과 관수를 설치하는 일은 상언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관승은 따로 임명하지 말고 그 도의 역성으로 겸임하게 하며 소를 육지로 내모내라는 명령은 선덕 3년의 수교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관에서 그 값을 주고 자원에 따라 매매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만 한라산에 목장을 축조하는 것은 관리를 보내어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다시 전라도 감사에게 입문하여 관수를 설치할 만한 곳을 찾아보게 하니 회답해 말하기를 입암의 강변에는 성과 관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고 어란의 강변에서 10여리 거리에 있는 해진 남면의 구산성 안에는 경작할 만한 밭이 있고 또 물과 샘이 있어 성과 관수를 설치할 만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0억은 세종 11년 8월 27일 신축 첫번째 기사 서산 등지에 거동하여 농사하는 것을 살피다. 이어 매사냥을 하였다. 세종시로 40억은 세종 11년 8월 28일 이민 첫번째 기사 승도의 환송에 대해 신하들과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승도로서 각사의 영조물 공사에 출력한 자 이외에는 만약 도첩을 주지 않는다면 10월 초 1일을 기한을 지난 뒤에는 도첩이 없는 자는 다 환송하게 하려는가. 나라의 법령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승도들을 다 환송시킬 수 없는 것은 예전부터 그래야 했던 것이다. 또 태종께서 오히려 완전히 보호하라는 명령이 계셨는데 어찌 다 환송시킬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공사에 취역하는 이외의 나머지 중들은 또한 지방의 각처에 취역시키고 다시 기한을 정하여 다시 다 도첩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좌우 신하들이 다 좋다고 말하였으나 유독 예조 판서 신상은 아뢰기를 나라 안에 중들이 많은 것은 금령이 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원에 따라 다 도첩을 준다면 어찌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상량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사신의 호송군인 송잉읍금이 요동에 가서 본의 사람 김용을 유인하여 데리고 돌아왔다. 이것은 명나라 사람을 도둑질해 온 것이니 마땅히 법대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로 사리를 알지 못하고 미혹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이니 내가 차마 죽이지 못한다.
황제도 또한 호생지덕이 있으니 장 100에 유 삼천리에 처하고 주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이어 김용을 요동으로 호송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8월 28일 이민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표류하여 온 유고국인의 처리 문제를 아래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풍랑에 표류하여 온 유고국 사람을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의정부 여러 조와 함께 의논하였더니 모두가 말하기를 본인들이 만약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면 의복, 양곡, 토지, 씨앗 등을 주어서 경상도 연의 지방에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이고 본토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선박을 수리하여 식량을 주어서 외객에게 부탁하여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8월 29일 개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8월 29일 개묘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충청 경상 두 도에 경차관을 보낼 것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곡식이 조금 잘된 충청 경상 두 도에 경차관을 나눠 보내 양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서를 보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일 갑진 두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과 함께 계품사 이인의 신변경호 대책에 대해 논의하다.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을 명소하여 의논하기를 이제들이니 광령에서 산해위에 이르는 사이에서 달자가 인물을 많이 약탈해 간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이러한 줄 모르고 아우인 인을 계품사라고 삼아서 보냈는데 중로에서 도적을 만나지는 않을까 두렵다.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는 것과 활을 잘 쏘는 무사를 더 보내는 것이 어느 것이 좋겠는가 하니 희등이 아뢰기를 왕친으로서 계품사를 삼는다는 것을 장승등이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왜 요동제로에서 관사를 수리하여 놓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무사 두 사람과 좋은 말 내피를 선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일 갑진 세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공령군에게 좋은 말을 줄 것을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전일에 공령군이 떠날 때에 가지고 간 말이 적으니 각 참의 좋은 말을 선택하여 그에게 주고 갑주와 편전도 또한 모두 좋은 것을 골라서 주라 하였다. 또 총재 원민생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요동에 자문을 보내어 그 호성으로 하여금 또 수종간 이인과 말 내피를 더 보내게 하였으니 머물러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일 갑진 네번째 기사 병조의 안주성 축주를 기한 안에 꺼내려고 무리하지 말 것을 전지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광주 양근 등지 강무장 안에 풀 베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또 지금 번상한 각도의 시입회는 평상시에는 각기 자기 집에서 거치하게 하고 다만 권례에 입번하는 날만 쉬하게 하라. 또 안주성은 축주하라고 이미 명령하였으나 군중을 많이 모아가지고 기한 안에 마치고자 하여 이를 독려함이 지나치게 엄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진력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성이 견고하고 알차지 못할 것이니 만약 기한 안이 다 쌓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가을을 기다려서 쌓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일 을사 두번째 기사 계품사의 수종관으로 추가된 최숙정, 김중희 등이 갑옷 등을 쌓아가지고 떠나게 하다. 군기와 옷과 갑옷과 화포를 싸가지고 떠났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천추철을
축하하는 전문을 배송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축하하는 전문을 배송하고 천추사 조모에게 옷과 갓과 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국왕 조수량 등을 경상 좌우도 등에 파견하다. 경찰관으로서 공기부정 국왕을 경상 좌도에 예조좌랑 조수량을 우도에 내자윤 이안경을 황해도에 사제부정 윤형을 전라도에 보내면서 임금이 말하기를 각 고을 수령의 다모와 혹형 및 민간의 질고를 주연해서 안찰하고 거리와 촌락을 출입하여 살피며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여 그 본의를 자세하게 열어 지도하고 그 중의 중대한 일을 찾아 물어서 추문 핵실하이며 만약 연좌된 사람이 많아서 즉시 추문을 마칠 수가 없는 일은 차사원을 정하여 추문하게 하라. 향원과 풍관과 원악인리 등이 관을 속이고 백성에게 해독되게 하는 자도 또한 모두 추국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중국인 김융을 요동으로 돌려보내다. 우군사직 성성님을 보내어 도망해온 중국 사람 김융을 거느리고 가서 요동에 돌려보내게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관인을 중국에 파견하여 약재를 구해올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생약포에서 팔고 있는 당약은 전일에 중국에 들어가는 종사관들로 하여금 사오게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사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약재가 갖추지 못하여 시여할 수 없으니 정의감 해민국 재생원의 예에 따라서 본포에서도 관인을 차례로 들여보내서 여러가지 약재를 잇따라 사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신상이 전문적인 통역과 양성을 위해 이변의 등용을 아뢰다. 조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사대하는 데 있어 역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원의 생도들은 다만 어훈만 익히고 물리를 알지 못하여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나 우리나라의 사신이 명나라에 들어갔을 때 통역이 잘못되어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의관자재를 뽑아서 이 학을 익히게 하라고 명하시어 조군 문의를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외치며 인술하는 방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교리 이변은 이미 문과에 급제하고도 오히려 이 학을 즐겨하여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니 여군의 학생들이 모두 그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이변을 역학의 훈도를 삼아서 표면에서 인술하고 선창하여 격려하게 해야 하겠으니 변이 이제 바야흐로 상중에 있어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좌이정 황희 판부사 허조가 따라서 아뢰기를 변이 진실로 이 학을 좋아하므로 전번에 기복하기를 개청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소상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약학은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변도 또한 나의 뜻을 몸받아 부지런히 매우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상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기복하게 하여서 번의 벼슬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새로 급제한 자들의 임용 문제를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영락 21년 본조의 수교의 근년에 새로 과거에 급제한 자를 성균관 교서관 성문은 세 곳에 나누어 보직할 때 각기 본인의 전직으로서 대품구전하기 때문에 급제한 순서로 볼 때는 선호의 분수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경직으로서 재직 중인 자 이외에는 종전의 직함이 7품 이하인 자는 모두 권지, 하규, 정자, 부정자로 구전 임명하는 것을 항식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참건대 새로 급제한 사람이 원래 관직에 있는 자는 분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계에 따라 경관직이나
외관직에 임용하게 하고 그 중에 구품으로 강등하여 권지가 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전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분과는 문과에 급제한 자는 성균관 성문학 교서관 권지로 나누어 보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분관이라 한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6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폭행치사를 기도했던 우헌만의 처벌을 아뢰다. 백성 우헌만이 백성 금은주와 오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가자 돌로 마구 쳐서 금은주는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6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죽은 유국국인 이마가라의 장사에 대해서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물고한 유국국 사람 이마가라에게 관과 종이 20권을 주고 한성부로 하여금 향도를 모아 거두어 감사하고 묘표를 세우고 간략한 엄광전을 차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6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귀하한 야인의 물라는 풍습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아뢰기를 함길도에서 에는 귀하한 야인 등이 죽은 제 형의 아내와 종매를 첩으로 삼아 풍속을 더럽히는 자가 많습니다. 참컨대 이 문화에 취획하게 하소서 하니 취획하지 말고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엄중히 금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성참을 받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익조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8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일본국 하주테스 원전이 토산물을 바치다. 정포 37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8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원성의 후실 용선이 토산로를 바치다. 정포 74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8일 시내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이위사와 종학을 각각 병조 예조에 예속시킬 것을 계하다. 계하기를 이위사와 종학은 모두 통속이 없어서 다른 관사의 규례에 어긋나는 바가 있습니다. 청컨대 이위사는 병조에 예속시키고 종학은 예조에 예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5군 세종 11년 9월 8일 시내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건물의 주치를 금지하는 법을 어긴 자의 처벌을 아뢰다. 궁궐 이외의 간부와 사사집의 건물에는 주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는데 지방과 서울의 무식한 누리들이 간혹 주치를 사용하여 실로 참람되오니 청컨대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8일 시내 일곱 번째 기사 공주의 진상할 탁건의 꽁미개를 은실을 사용하여 만들 것을 전지하다. 공주의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진상할 탁건의 꽁미개는 금실을 사용하지 말고 모두 은실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중량절에 보제원에 모여서 연회하다. 중량절이므로 탁주와 풍악을 기로와 제추에게 내리고 보제원에 모여서 연회하게 하였다. 이는 유관이 상서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권천, 윤득홍, 변처우를 각각 제천, 연안, 배천에 중도 부처라고 명하였다. 이는 사당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유관 등이 전문을 올려 술과 풍악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 전문에 말하기를
천도가 순환하여 마침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착하신 임금인 은혜 너그럽고 커서 고루 늙은 병든 무리들에게도 적시어 주십니다. 즐거움은 시민들의 마음에 넘치고 이런 역사에 빛납니다. 신등은 멸함하게도 용렬한 자지로서 벼슬의 지위가 융숭하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간이한 일도 번거로운 일도 고루 겪어왔으나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였으며 한갑 벼슬의 계급만 더하여 장록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명절이 되매 옛사람들의 즐거움을 본받고자 했더니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궁중의 술을 단지 채로 내리시고 악보의 생가를 나누어 주실 줄이야. 희기는 누각에 가득하고 환승은 도로에 진동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지인으로 합력하고 관대한 도량으로 포용하사 백성들은 밭 갈고 밥 먹고 우물 파서 물 마시며 그 생업을 즐기고 배로 기어다니고 부리로 쪼아먹는 곤충과 조류도 그들의 천성을 성취합니다. 그리하여 신등은 태평성대에 편안하고 한가롭게 노늘면서 은총의 물결에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복 내리시기를 매우 고르게 하사 기자의 홍범구주의 오복을 받으시고 향년은 주나라의 800년의 왕업보다 더욱 오래기를 함께 축하하나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내를 구타 살해한 박파도의 처벌을 아뢰다. 유리교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황희 정흠지가 선원록 찬수를 위해 선원록각의 정축을 건의했으나 듣지 않다. 임금이 일찍이 좌의정 황희와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선원록을 찬수하게 하였는데 흠지가 아뢰기를 선원록각이 협소하니 3간만 더 세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한 간이라 하더라도 100여 궤는 수장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반드시 정축하여 민력을 궁곤하게 할 것인가 하였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총재 이중지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2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양계원 200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양계원으로 좌정원으로 200금으로 우정원으로 삼았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처형을 주이고자 처모의 집에 불지른 매방의 처벌을 아뢰다. 사사집종 매방은 처형 중의를 죽이고자 하여 처모의 집에 불을 질렀으니 유리 참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망자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유국국인을 사로잡은 장홍도 김익상에게 상줄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수산포 만호 장홍도는 유국국 사람 7명을 사로잡았으며 판울진 현사 김익상은 8명을 사로잡았으니 벼슬을 높이고 상을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종금이 토삼루를 바치다. 석성의 소리 종금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쳤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강감이 기울어진 것을 수리하다. 5명이 압사하다. 군자판사 김제 등이 강감의 기울어진 위태한 것을 수리하다 5명이 압사하고 30여 명이 부상하였으므로 의원을 보내어 구려하게 하였다. 강감은 용산 강상에 위치한 군자감이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1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군자감에서 압사한 사람을 가엾게 여겨 조참과 윤대 등을 정지하다. 임금이 군자감에서 압사한 사람들을 매우 가엾게 여기어 조참과 시사, 윤대, 경련을 정지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 군자 강감의 조선 감력관인 김제등을 공문하라고 전지하다.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군자 강간의 조선 감력관인 판사 김제 판관 최악약진 직장 김자남 등은 공사감독을 조심해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치어 죽게 하고 또 다 흩어져 달아나서 치인 사람들을 즉시 구류하여 살리지 아니하였으며 부정 황보규 주부 유상령 정량 직장 민건 녹사 최복회 등도 또한 이를 조심하지 않았으니 그들을 모두 구문하고 아울러 감력 제조인 공조판서 오승과 전판목사 오균 등도 수금하고 처음 건축할 때 정지와 영주를 다 평정하게 하고 건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기울어져 위태롭게 되었으니 그때의 감조 제조관도 모두 가두고 공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시 1년 9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김효선 등이 중국 복명사신으로 가는 자의 선발 문제에 대해 상소하다. 삼가 속육전을 상고하건대 중국의 복명사신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의정부와 육조와 대관으로 하여금 뽑아서 청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사대하는 일은 삼가고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련 이래로 이 법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간혹 전대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조정에 웃음거리가 되는 자가 있으니 만수 희달의 일과 같은 것은 거울로 삼을 만합니다. 이제 정조 진전사 이군실은 비록 활쏘고 말타는 재주는 있으나 전대의 임무에는 마땅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의정부 육조 대관으로 하여금 복귀하여 보내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장수가 다시 주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군실은 부사로 가는 것이며 또 가을 시기가 이미 절박하였으니 다시 임명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야이지 등이 요구하는 도서를 다 만들어줄 것을 건의하니 그대로 따르다. 지금 온 등칠과 좌인문대랑의 아들 야이지가 다 도서를 요구하니 모두 만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17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황해도 순위랑의 병선 정박지 선정에 대해 의논하다. 황해도 순위량의 선군들이 상언하기를 본량의 병선은 처음에는 해주의 추관에 정박하여 매우 편리하였었는데 을사년에 무주관으로 옮겼습니다. 본관은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며 또 사면으로 바람을 받기 때문에 배가 항상 언덕으로 밀려있게 되어 반드시 만조가 되어야만 물에 들 수 있으며 반조 때에는 병선이 동요됩니다. 풍랑이 날로 심하니 배 한 척이 파괴된다면 수리하는 데 쓸 제목은 수백 주에 이를 것이니 이 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송명포나 추관이라면 배를 정박할 곳이 평온하고도 바람을 피하여 언덕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청컨대 두 곳 중에서 마땅한 곳을 가려 옮겨 정박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여러 조에 함께 의논하여 계문하라고 명하였다. 총재 이명독과 판한성 이종성들이 아뢰기를 순위량의 병선을 만약 옮겨서 추관에 정박시킨다면 해문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어 방어하기에 마땅치 아니하고 무주관은 정박하는 곳이 돌이 많으며 또 풍랑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동쪽으로 용매도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강연진에 가까우니 외변에 대해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 송명포로 옮긴다면 지킬 곳이 잠은 많고 배는 항상 물 위에 떠 있어 출입과 방어에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참판 유계문 하연 최사강 이천 판서 김자지 최윤덕 찬성 권진 우의정 맹사성 좌의정 황희 등은 아뢰기를 그도 감사히 공문을 보내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답사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라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회보에 말하기를 무지관은 용매와 강령과는 서로 막혀서 방어에 가장 기묘하게 한 곳이니 병선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곳의 배를 정박하는 곳에는 도내의 광암양
풍철량과 서로 비슷하여 별다른 풍량의 위험이 없으며 또 그곳은 거의 암석은 없고 다만 모래 흙만 있어 병선이 파손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송명포로 옮긴다면 배를 정박시킬 것은 비록 편리할지 모르겠으나 고사포와 서로 지척의 거리에 있으며 또 해주와 강릉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미처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니 지켜 방어하는 데 있어 불편하겠습니다. 순이량의 병선 정박하는 곳은 예정대로 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17일 경신 5번째 기사. 이명균에게 군자 강감 조성 책임자의 군문을 명하다. 임금이 의정부 제조 이명균에게 말하기를 대저 기울어져 위험한 집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마땅히 기계를 모두 준비하고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후환이 없을 것인데 이번에 군자감의 관리들은 기계를 갖추지 않았으니 그 죄의 첫째이며 그 집이 기울어져 전복되게 한 것이 그 죄의 둘째이며 많은 사람을 압사하게 한 것이 그 죄의 셋째이며 즉시 구려하여 살리지 아니한 것이 그 죄의 넷째이며 구려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돌아온 것이 그 죄의 다섯째이다. 사람이 치였으면 마땅히 놀라서 구려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다만 수금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도보로 걸어가기를 꺼려서 모르는 채 하고 돌아와 잠시도 달려가 구제하지 아니하여 살아날 수 있는 자도 또한 죽게 만들었으니 생각하건대 그들은 모여서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하여 돌보지 않았을 것이니 마음의 완악함이 심하다. 마땅히 사유를 구문하여 계문하라 하고 이어 지신사 정흠제에게 명하기를 이번 군자감에게서 부상한 중들은 즉시 속히 지방에 이문하여 그들의 본가를 보호하도록 하고 또 태평관을 영주하는 중들도 또한 추위에 들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마음을 다하여 고찰해서 사상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18일 신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18일 신유 두번째 기사 정숙 왕후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18일 신유 세번째 기사 조종생이 수전패 안에서 82세 노인의 군기점고 면제를 건의하니 그대로 따르다. 경조참판 조종생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수전패의 군기를 점거하였는데 경기 양성에 거주하는 검참이로서 나이 82세 된 자도 또한 참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늙은 이를 편안하게 하는 도리를 잃었는가 합니다. 원컨대 점거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칭찬하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말하기를 과전이 있는 것은 충신으로서 선비를 대하라는 것이다. 늙은 사람이 비록 점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전지를 경작하여 먹은들 무엇이 도리에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병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수전패 안에 70세 이상 된 자는 춘추로 군기 전거를 면제하여 주어 노인을 우대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1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19일 임술 두번째 기사 유명문 등이 복명사신으로 선택된 이 군실의 교체를 상소하다. 조사관 유명문 등이 상소하기를 4대2에는 삼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복명사신으로 보낼 신하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사신으로 보낸다면 왕명에 욕되게 되는 하는 단서가 이것을 주인으로 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영락 6년 3월 22일 본원의 수판에 중국의 복명사신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의정부 육도대관으로 하여금 뽑아서 점거하라고 한 것이 속전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진전부사 이군실은 낮고 한미한 출신으로서 불황무지하고 한갓 말을 달리고 할 쏘는 기술로서 지나치게 성은을 입어 지위가 이품에 이르러 은총과 영화가 이미 극도에 도달하였으니 마땅히 이에 보답하기를
해야 할 것인데 전일에 관장하였던 권위를 빙자하여 인민을 위협하고 탐호하고 포악하며 함부로 욕심을 부려 염치가 없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입니다. 본조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하지 못한데 하물며 중국의 사신으로 보내며 전대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이 명령을 회수하시와 한결같이 육전의 규정에 따라 정령 결한 선비로 신중히 가려 뽑아서 전대하게 하여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조화정은 양계원이 아뢰기를 군실은 한갓 글자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심술도 또한 바르지 못하니 왕명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고 안 듣는 것은 내게 있으나 어째서 소를 올리는 것이 이렇게 늦은가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고부 혼덕 등지의 지진일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신이 왕후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선군의 검캐는 역사에 대해 건의하자 면제시키라고 명하다. 각 고을의 금공상은 봄, 가을 2기에 수량을 정하여 채취하게 하는데 선군의 금 채취는 기한과 수량의 정액도 없어 어떤 이는 40일을 출력하고 어떤 이는 20일을 채취하며 어떤 이는 17량을 채취하며 어떤 이는 7, 8량을 채취하는 등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아니합니다. 더군다나 선군은 병민의 비길 바가 아닙니다. 병성기계를 수집하는 역사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청하건대 봄, 가을 2기로 각각 20일씩 출력하게 하고 1일에 한 사람이 각각 1리를 캐도록 하소서 하니 선군의 검캐는 역사를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민간에서 돈 사용을 조여하지 않다. 이전에 소금 한 섬의 값은 점포 한 필, 저와 한 장, 동전 2문이었는데 이때 이르러 그 값이 싸다고 하여 동전의 수를 더하였다. 이때 민간에서 돈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쌀 한 대의 값이 돈으로 12산문이나 되었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동맥과 천모가의 아련 신청을 받아들이고자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동맥과 천모가가 와서 보기를 청한다.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우리 영토 안에 살고 있어 우리의 번리가 되었으니 마땅히 후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또 양목다볼은 인종 황제 칙명을 내려 말하기를 양목다볼은 배반하여 너희 국내에 들어간 자이니 도망한 자를 너희 나라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하였지만 이 사람 본래 양목다볼에 비길 사람이 아니니 명나라가 비록 알게 되더라도 무엇이 도리에 해로울 것이겠는가. 이제 의를 사모하여 보기를 청하니 그의 마음을 칭찬할 만하다. 그가 온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니 주화이정 황희가 아뢰기를 무슨 거절하였다가 다시 굳이 청하기를 기다려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김제 등 사민 등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하교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제 등 사민은 사람들을 압사하도록 만들었으니 유리장 100에 도 3년의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다른 관원으로서 넘어져 사람이 가린 것을 보고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직임 밖의 일이니 그 죄가 조금 가벼울 수도 있다. 또 장난하였다가 사람을 죽인 자는 서로 장난할 때의 마음은 비록 서로 선이었지만 만약 장난으로 인하여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더라도 사죄가 되는데 하물며 김제 등은 직임이 당연히 구제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보로 걸어올 것을 꺼리하여 사람이 치인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구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제 등의
죄는 작지 않다 하면 마땅히 다시 율문을 상고하여보라. 만약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비율도 또한 좋다 하였다. 조금 뒤에 또 하교하기를 어찌 비율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해당되는 조문이 없으면 왕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율은 어떤 죄가 율에 비하여 정해진 조문이었으면 사정과 조리를 고려하여 유사한 조문을 준용하는데 그 준용된 조문을 비율이라 한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김효순 등이 유국 국인을 쏘아 죽인 김익상 등에게 준 상의 취소를 상소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상벌은 인주의 대권으로서 상은 참남하게 할 수 없으며 형벌은 남용할 수 없습니다. 상벌이 적중한 뒤라야 권장하고 징계하는 도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제 유구국의 객인이 해상에서 바람을 만나 지치고 허기져서 해안에 의지하였는데 무기가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 마리 쌀에 불과하였으니 적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판울진 현사 김익상은 수산포 부무한호 장홍도 등은 앞을 다투어 쏘아 맞추어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였으니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겠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죽인 자는 진실로 죄를 주어야 옳습니다. 그들을 포상하는 언제는 또 어째서 내리셨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상을 내리신다는 명령을 거두시어 성대에 있어 상벌의 균형을 밝히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장수가 아뢰기를 허기지고 지쳐 해안에 의지하는 사람을 앞을 다투어 쏘아 맞힌 것이 무슨 상을 줄 만한 공이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이 의심스러운 것은 오직 공이 큰 것으로 처리하라고 성문에 분명히 있다. 또 옛날에 죽은 천리마의 뼈를 사서 산 천리마를 깬 자가 있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칭찬하여 상을 준 것은 뒷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5권 세종 11년 9월 2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최자연은 등이 상소하여 효성을 극진하게 행한 엄간의 파격적인 등용을 건의하다. 예문 본교 최자연 성균 박사 최명하 교수랑 조오 등이 상서하기를 군부의 의는 하나이니 중효의 의도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경세의 아버지 성기에 좌례하여 임금을 섬겨 공경한다고 하였으며 또 우의를 섬김에 효도로서 하는 까닭에 임금으로 충성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봉상 직장 겸 성균 박사 엄가는 경상도 상주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어버이를 섬기는 여가에 힘써 배우기를 그에 의리하지 아니하여 가보년 과거에 급제하였고 경자년에 이르러 봉상 부록사 겸 성균 학농의 백수를 받았습니다. 곧 자기의 직무에 정성껏 부지런히 하여 효도를 옮기어 충성을 하던 때였으나 양친이 모두 늙어 멀리 남쪽에 있어 정성을 오랫동안 못한 것을 근심하고 어버이를 섬길 날이 짧은 것을 애석해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여 복량하면서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며 친히 맛 좋은 음식을 가지고 복량하는 도리를 극진히 하였습니다. 잇따라 상을 당하며 6년 동안에 묘소에 여막을 치고 집자리에 잠을 자며 죽을 먹었으며 불교의 의식을 쓰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가래를 쫓았습니다. 그가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로 유감됨이 없었습니다. 무릇 인자로서 누구인들 어버이를 복량하지 않으리오마는 간이 어버이를 복량하며 향단과 종족들이 효자라고 칭찬하였으며 누구인들 어버이 묘소에 거려하지 않으리오마는 간이 거려하며 멀고 가까운 곳에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성효의 지극함을 남이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고을 사람들의 공론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의 효행은 빈틈이 없습니다. 어찌 보통의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판목사 조치가 그의 효행을 아름답게 여겨 감사에게 치보하여 발탁해 등용하여 그의 효행을 표창하고자 하였더니 그가 면상한 뒤에도
도로 본직을 제수하였으나 순자의 격식에 구애되어 16년이나 되도록 아직 거관하지 못하고 나이는 거의 50세가 되어 수염은 이미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신등이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바입니다. 더구나 이제 성조 때에 효도를 숭상하면서 간의 효행이 이와 같이 갓사운데 한 관에서 작은 벼슬아치로 늙어감이 또한 이와 같으니 어찌 성대에서 효도를 다스리는 일에 어긋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차례를 초월하여 뽑아 등용하시어 효도하는 풍속을 장려하소서하니 이조에 내리었다. 순자는 관리의 전임과 승진은 채직 연수의 길고 짧음에 따라 일정한 차례가 있어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다. 이것을 순자라고 한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4일 정리어 5번째 기사 형조의 본궁의 노비는 본궁에다만 귀속시킬 것을 전지하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본궁의 노비는 사사집의 예외와 같은 것은 아니다. 비록 이미 각 관사의 정 안에 부기된 자일지라도 만약 그가 본궁의 노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척이라의 본궁에 귀속시키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5일 무진 첫번째 기사 유성이 떨어지다. 남두병에서 나와서 서쪽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형상한 병과 같고 빛은 희며 꼬리의 길이는 6척 남짓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7일 경우 첫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제 등 사민에 대한 처벌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판군자 감사 김제, 판관 최약제, 직장 김자남 등은 사람이 지어 깔린 것을 보고도 즉시 파내지 아니하여 사상하게 한 죄는 거마가 사람을 사상한 조문을 비율로 원용하여 장 100, 유 37에 처하고 매장 비용으로 원 열량을 추징하여야 하며 치어 깔린 사람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달아나서 서울로 온 죄는 장수가 굳게 지키지 아니한 조문에 비부하여 죄는 주범으로 약지와 자남은 공범으로 차명에 처하고 황복유, 유상령, 정량, 민건, 최복회 등은 장 80에 처하소서니 계사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명하여 다만 약지와 차남은 장 100에 도 3년, 양과 복회 등 3등을 감경하고 규는 불문을 붙이고 상령과 그는 모두 공신의 자손이므로 또한 모두 불문에 붙이게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7일 경우 두번째 기사 고약해를 파면하다. 이조차 및 고약해의 벼슬을 파면시켰으니 약해가 일찍이 충청도 감사가 되었을 때 남의 죄를 고의로 가감한 죄가 있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8일 신미 첫번째 기사 신상이 종하게 취약하는 종친들을 성균관의 예에 따라 기숙하고 독서할 것을 아뢰다. 정사를 보았다. 예주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지금 종하게 취약하는 종친들을 성균관의 여러 생도가 거제하는 예에 따라 기숙하고 독서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부모들의 의사에 조차 시행해야 할 것이며 경영군 이하 8살 이상인 사람은 다 취약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뒷받침은 일제 성균관 생도들의 거제하는 예에 따르게 할 것이며 만약 어린아이라면 차츰차츰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성인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다. 비록 크게 통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날마다 착한 말을 듣는 것은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종화관에 기숙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와 서울도 입학시킬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와 의관의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두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8일 신미 두번째 기사 윤도를 향하고 격렬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5군 세종 11년 9월 29일 임신 첫번째 기사 신상에게 종하게 취약하는 종친 모두를 유관 쓰게 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다. 장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예주판서 신상에게 말하기를 지금 종하게 취약하는 종친들은 벼슬이 있는 사람이거나 벼슬이 없는 사람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유관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아직껏 의논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45군 세종 11년 9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삭제했을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45군 세종 11년 9월 2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신이 사신으로 나갈 때 내리는 전별년의 시기에 대해 아래다. 아래기를 그날 사연하라는 왕명을 받은 자 예조 판서 참판과 대은 판서가 요구하여 타조의 판서가 대신하게 한다. 사연을 받게 된 자가 대궐에 나아가 왕명을 받는다. 예조에서 좌석에 있을 때는 복명하는 자는 동쪽에 앉고 사연하는 자는 서쪽에 앉는다. 참판과 대언은 차례로 조금 뒤로 물러나 앉는다. 만약 사연을 받은 자가 판서보다 관등이 한등 낮거나 그 이하이면 판서는 북벽에 앉고 참판 대언은 동벽에 앉는다. 집사자가 찬탁을 과 잔을 준비하고 술을 잔에 따르면 사연을 받은 자는 각기 자기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 앉아서 잔을 잡아 마신다. 복명한 사람도 또한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 앉아서 먼저 잔을 든다. 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술 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7순배 이르고 나면 집사자가 잔을 거두고 찬탁을 치운다. 이튿날 일찍이 복명한 사람은 대궐에 나아가 복명하고 사연을 받은 사람은 대궐에 나아가 사언한다 하고 사신을 각도에 보내 선로하는 절차와 모임과 의식은 사신이 도착하는 날에 응당 수사할 자가 그의 소속과 그 주관을 거느리고 시복 차림으로 그의 교회에서 영접한다. 사신의 행사에 뒤따라와서 객관에 이르면 사신이 선언을 당상의 탁자 위에 놓고 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있으면 하사품을 놓은 탁자는 동쪽에 두고 선언을 놓는 탁자는 서쪽에 준다. 탁자의 동쪽에 서양하에 선다. 응당 수사할 자가 서쪽 문으로부터 뜰에 들어와 북향하에 쓰면 사신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남향하에 서서 왕지가 있다고 이끌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응당 수사할 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째라고 나서 서계로 당상에 올라 북향하에 꿇어 앉으면 사신이 서양하에 왕지를 선유한다. 응당 수사할 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부사할 물품이 있으면 사신이 이를 주는데 받는 자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받아 수종자에게 주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좌석에가 앉으면 사신은 동쪽에 있고 수사자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찬탁과 잔을 베풀어 놓는다. 잔의 수를 따르면 수사자가 각기 좌석 앞에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 앉아 잔을 받아 마신다. 사신도 또한 좌석 앞에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 앉아 먼저 잔을 든다. 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다. 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7순배 이르면 집사자가 잔을 열고 찬탁을 치운다. 수사자가 뜰에 내려왔으면 사신이 탁자와 동쪽으로 도로 가서 선다. 수사자가 머리를 조아리면 네 번째라고 나서 문 밖에 나갔었다가 사신이 나가면 몸을 굽혀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른다. 사신은 3품 이하 6품 이상의 조관이다. 세종 7월 45군 세종 11년 9월 29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표류한 유국국인 폭모, 고라 등 14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다. 14인이 하직하니 명하여 음식을 접대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유국국 왕부 집내관에게 서장을 보내기를 우리나라가 귀방과 더불어 바다를 사이를 두고 있으면서 일찍이 음신을 통하지 못하였더니 이번에 귀국인 몽포, 고라 등이 배를 타고 바람을 만나 우리나라 해안에 표류하여 왔으므로 삼가 우리 전하께 저보고하였더니 우리 전하께서 매우 가엾이 여기시어 구휼하시고 유사로 하여금 객관들을 보내어 머물도록 후대하고 이어 의복과 양식 등의 물품을 주어 돌려보내는 바이다 하고 서해도 일향, 대우, 살마의 세고을 태수 등기구에게 사신을 보내기를 바람에 표류한 유국국의 사람 포몽고라 등 14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귀경을 격려하게 되었으니 배를 내어 호송하기 바란다 하였다. 세종 7월 45군 세종 11년 9월 3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45군 세종 11년 11월 3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이간 이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간으로 훈영군을 이치를 인영군으로 용계동을 영평군으로 이수를 이조 판서를 이명균으로 예문관 대작을 이조 정음지로 이조 참판을 최사강을 호조 참판을 정연으로 형조 참판을 사선으로 판한 성부서를 이종선으로 개성 유사유를 허성으로 지신사를 이사우로 좌대원을 이명진으로 우대원을 황보인으로 좌부대원을 김종서로 우부대원을 남지로 동부대원을 김효분으로 좌정원을 양계원으로 우정원을 삼았다. 세종시록